여러분, 혹시 표고버섯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표고버섯을 매일 드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던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표고버섯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며 돼지고기와 미역 그리고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표고버섯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가 되어줄 겁니다. 표고버섯을 우리 선조들은 산속의 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처럼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던 시절, 표고버섯은 그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귀한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뜻이겠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표고버섯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정한 항암식품이고 우리나라 3대 버섯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표고버섯.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시면 평생 건강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생으로 드시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신선한 표고버섯이 쫄깃하고 맛있어 보여서 그냥 드셨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표고버섯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선정한 10가지 항암식품 중 하나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주목하실 내용인데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유방암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절반 이상 낮았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하루에 표고버섯 한두 개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매일 챙겨 드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침에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저녁에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되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식재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인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심혈관 질환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다 혈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 친구 아버님도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였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고 술도 자주 드셨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막아버린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그때 정말 온 가족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처럼요. 그러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겠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 그게 바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쓱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처럼 말이죠.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표고버섯을 콜레스테롤 관리에 최고의 음식으로 꼽았다고 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리놀레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웃집 아주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표고버섯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버섯을 식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버섯은 곰팡이과에 속하는 균류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좋은 균도 있지만 날것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균도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생표고버섯에는 우리 배를 아프게 하거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신선한 표고버섯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기름장에 찍어 드셨다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대요. 아무리 신선하고 깨끗해 보여도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이건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표고버섯을 씻을 때 너무 오래 물에 담가 두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글루칸 같은 좋은 성분들이 물에 녹아나가 버리거든요. 물에 살짝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찬물에는 50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조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센 불에 오래 볶으면 표고버섯 특유의 향과 맛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중불이나 약불에서 살짝만 볶아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영양소도 지키고 맛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표고버섯을 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표고버섯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발등이나 무릎이 갑자기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요. 제 삼촌도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발작이 오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60대 이후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이랍니다. 문제는 표고버섯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퓨린이 우리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은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고기 국물이나 등푸른 생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잡곡밥이나 계란, 채소 위주로 드시면 훨씬 안전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삼겹살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돼지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기름기예요. 돼지고기 비계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자주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혈액 속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드실 때는 꼭 표고버섯을 곁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표고버섯 밑동 부분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밑동에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딱딱해서 먹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로 끓여 드시면 그 영양을 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서 드시면 혈관 청소에 정말 좋아요. 에리타데닌 성분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차로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밑동까지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식이섬유도 용출되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재료죠. 특히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탁월해요.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신데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창밖만 봐도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은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죠.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독소를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기처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날에는 미역을 자주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제거하고 표고버섯은 음식을 통해 들어온 중성지방을 분해해 주니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표고버섯 미역국 정말 최고의 건강식이죠. 제 어머니도 요즘 매일 아침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데 확실히 피부도 좋아지시고 기운도 나신다고 하세요. 간단하게 끓일 수 있으니까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챙겨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나라 사람들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국물에 들깨를 넣으면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런데 들깨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등어보다도 40배나 많이 들어있답니다. 놀랍죠? 이 오메가3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좋아요. 게다가 들깨는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치매잖아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죽어가는 뇌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표고버섯과 들깨를 함께 드시면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막아주고 들깨의 오메가3가 뇌와 혈관을 지켜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표고버섯 들깨탕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물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끓이다가 표고버섯을 채 썰어 넣어주세요.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들깨가루와 대파를 넣고 2분 정도 더 끓이면 돼요. 마지막에 국간장과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요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안 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 정말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가족들도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들깨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들깨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들깨 칼국수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밀가루 면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높게 유지시키거든요. 게다가 칼국수 국물에는 나트륨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몸속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들깨 칼국수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방금 말씀드린 표고버섯 들깨탕을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들깨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깨가루도 조심하셔야 해요. 들깨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정말 빠르게 산패됩니다. 산패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하는 거예요. 들깨를 가루로 만들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빨리 상하는 거죠. 산패된 들깨는 오히려 우리 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간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오래 방치된 들깨가루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들깨는 꼭 신선한 걸로 직접 갈아서 사용하시거나 밀봉이 잘 된 제품을 구매하신 후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개봉하신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표고버섯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천연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첫째,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셋째, 돼지고기, 미역,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표고버섯 밑동까지 버리지 마시고 차로 끓여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몇 달 후에 확실히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만 해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신 후로 건강검진 결과가 정말 좋아지셨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뭘 드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쉬운 식재료니까요. 마트에 가시면 생표고버섯도 있고 말린 표고버섯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이 영양소가 더 농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말린 걸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물에 불려서 국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표고버섯 같은 좋은 식재료를 가까이 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표고버섯 하나로도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몸에 좋은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평소에 표고버섯 어떻게 드시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표고버섯 먹고 건강해지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암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환절기에는 특히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오늘 알려드린 표고버섯, 들깨탕 같은 거 끓여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저희 집은 요즘 일주일에 2~3번은 꼭 끓여 먹는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표고버섯 생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통풍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고 돼지고기, 미역,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고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표고버섯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 나침반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